3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86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12월 1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11월 6일입니다. 오늘 명시 계묘년 갑자월 경술일이 되겠고 일진은 경술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를 분석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보다 일간과 원령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 그 다음에 원령의 특성을 아는 것,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다라고 할 때 나를 안다라는 것은 일간을 아는 것이고요. 적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적이라고 보기는 그렇죠. 상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원령입니다. 그래서 일간과 원령은 그만큼 중요한 같은 8글자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만큼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일간과 원령이고요. 오늘 일간은 경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10개의 천간, 갑을병정, 무기병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경이라고 하는 천간은 7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행,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경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됩니다. 금, 우리가 쉽게 말하면 쇠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강철, 무쇠 등등 이런 걸로 볼 수가 있겠고, 이 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즉 물상으로 봤을 때는 쇠가 됐지만 기운, 우리가 느낌으로 하는 기운으로 봤을 때는 금의 기운은 숙살지기라고 해요. 숙살지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의 기온은 얼음이 얼 정도로 천하를 막 영하 30도, 40도 정도로 땡땡땡땡 그 이하로도 얼릴 수 있는 것이지만 금의 기온은 영하까지는 떨어지지 않죠. 즉 물이 얼지 않지만은 그래도 이 금의 기온은 오싹해서 서리가 내리고 그 다음에 사람 피부가 그 소름이 돋을 정도의 그러한 오싹한 기운을 갖다가 금의 기운, 즉 숙살 기운이라고 하고, 여러분들 명리 배울 때 금의 기운, 즉 숙살 기운이 있어야지만 결실을 얻는다, 이렇게 많이 공부들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금의 기운이 강한 그러한 계절이 바로 또 가을이고, 가을 되면은 봄에 심었던 씨앗들, 봄에 심었던 묘종들, 사과나무, 배나무 등등의 어떤 과실수에서도 그러한 결실을 많이 얻게 되죠. 사람도 이제 해가 시작했을 때 올해의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이 되면서부터 다시 한번 싹 뒤돌아보죠. 내가 과연 잘 살았는지, 계획을 잘 지켰는지, 내가 생각했던 어떤 결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기운이 바로 이 숙살의 오싹한 기운, 이런 오싹함이 있어야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도 알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 가을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가을의 기운, 천간으로 경금, 내일 공부하는 신금이 가을이라고 하면 지지로는 신유술, 서방이 바로 가을이죠. 서방은 서쪽이라고 하는 것이고, 신월, 유월, 술월이 바로 금이 왕한 금왕절이 있다. 물론 신월, 유월이 본기가 금이니까 금이 왕한 걸로 보지만, 술은 솔직히 말로 아까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4개월 중에 하나 토가 왕한 계절이다 하지만, 신유술을 큰 틀의 권역으로 봤을 때는 신유술, 서방은 금이 세력을 얻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유술월은 금왕 절이 되는 것이고, 금이 왕한 계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 인의, 예지, 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 자, 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가 주관한다 했죠? 목이 주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의는, 지금 말하는 의는 바로 금이 주관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예는 화, 그 다음에 지는 수, 다음에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이렇게 주관한다. 금은 이렇게 의를 주관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경금이라든가 특히나 이제 신금, 경신금을 보게 되면은, 금이라고 하는 오행을 보게 되면, 예전에는 제가 이 설명을 할 때 관우를 자꾸 설명을 했었는데, 관우 우리나라 장수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바꿔왔습니다. 누구로? 이순신 장군, 성웅 이순신 장군으로 명량해전에서 13척의 배로서 300척이 넘는 상대의 전함을 갖다가 깨박살을 낸 아주 희대의 세계사에 없는 그런 업적을 이룬 그런 이순신 장군 같은 분들이 바로 의를 굉장히 중시 여기고 충의라고 하죠. 충의를 굉장히 중시했었던
있었던 그런 분이다라고 해서 여러분 경금, 신금을 생각할 때는 바로 의 이순신 장군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이라는 분이 좀 논의 얘기지만 너무 의만 주관한 것도 아니고 자기 병사들이라든가 자기를 믿고 따랐던 어떤 백성들한테 또 한없이 또 자애로웠던 그런 분이셨죠. 그래서 금이 의를 주관하고 토는 믿음, 신을 주관한다고 해서 그것만 생각하셔서는 안 되고, 사주라고 하는 것은 목화, 토, 금수가 어떻게 돼야 된다? 중화가 돼야 되듯이 사람도 인, 의, 예, 지, 신 중에서 어느 하나만 선택하면 그거는 격이 떨어지는 것이고, 사람 성품 안에는 인자함도 있어야 되고 의로움도 있어야 되고 예절도 지켜야 되고 사람 삶에 있어서 지략도 지혜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신막 믿음도 골고루 갖춰야지만 온전한 진짜 성스러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목화 토금수가 잘 구성이 돼서 서로가 장애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주가 좋은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것, 색깔은 백색입니다. 백색. 참고로 나무는 청색, 목은 청색, 화는 적색, 수는 검정색, 이렇게 볼 수 있고, 토라고 하는 것은 황색 이라고 해서 노란색, 금은 백색. 그래서 주관하는 신도 흰호랑이라고 해서 백호가 주관하는 신이 되겠다라고, 요거는 이제 오행에 대한 이런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이제 금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음과 양은 서로 좀 대조적이고 서로 좀 상대적인 개념이라 하더라도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서로 이혼하려고 하는, 떨어지려고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대적이지만은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을 보충해주는 개념이고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는 좀 상대적이고 대조적이지만 양은 음을 보충해주는 개념이다. 사람으로 치면 남자와 여자의 개념으로 보고, 또 다른 걸로 보면 낮과 밤도 해당이 되죠. 낮이 있어야지 밤이 좋은 것이고 밤이 있어야지만 낮이 좋은 것이죠. 항상 낮이어야 된다라고 하면 모든 만물이 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항상 밤이면 세상이 음침해지겠죠. 우리 남극 같은 데인가요? 북극 같은 데 백야 현상이 나타나죠. 일정 기간만 석 달 정도 이상이 백야, 그냥 밤인데도 하얘요. 태양 계속 떠 있으니까 사람이 돌아버립니다. 어느 정도 태양이 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태양이 뜨고 태양이 지구를 보고 하루가 가는구나 이렇게 보는데, 계속 밤이면 시간이 가는지 시간이 가지 않는지 알 수가 없죠. 시계가 있어야지만 알 수가 있겠다. 해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조적이지만 음은 양을 보완해주고 양은 음을 보완해주는 그러한 개념의 것이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음령으로 구분하게 된 경금은 양금이 되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금이 되는 것이고, 음금이라고 하는 것이 양금이 있으니까 당연히 음금이겠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금이다. 그래서 양금인 경금과 음금인 신금 같은 금이지만 음양의 차이가 있다. 자, 양금인 경금은 어떤 금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좀 강하고 거칠고 투박하고 무겁고 단단한 그런 성향의 금이다라고 봤을 때, 음금은 부드럽고 온기가 있고 잘 휘어지고 광채가 나는 그러한 금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경금인 양금은 완철금이라고 봅니다. 완철금,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금하면 생각하는 그 무쇠 같은 개념, 강철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경금을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상대적인 음금이 신금은 그야말로 금입니다. 보석 같은 거, 금반지, 금귀걸이 같은, 그 다음에 주옥 같은, 도자기 같은 이런 개념. 여러분 핸드폰 살 때 요즘 핸드폰 너무 비쌉니다. 근데 그 액정이라든가 핸드폰, 우리나라 그 삼성 회사 이름을 대면 안 되겠지만, 어떤 회사는 그야말로 알루미늄 스틸 바디인 것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스틸 같은 재질의 어떤 플라스틱 그 바디가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플라스틱도 광채, 목으로도 보지만 플라스틱도 경우에 따라서는 금으로 볼 수가 있겠고, 은, 동,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비철 같은 경우도 다 금으로 보죠. 그 다음에 도자기 같은 경우는 토를 굳혀가지고 금을 만들어낸 거고, 콘크리트 있죠. 콘크리트. 이것도 토를 갖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여러 가지
재료 혼합해서 토생금한 것이 콘크리트, 도자기도 토생금에서 만들어낸 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이 쓰고 있는 안경 같은 거 있죠, 다 금인데 경금이 아니라 그런 신금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경금은 무쇠 강철과 같으면서 원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원철은 뭐냐면 땅에서 금방 캐낸 자연 그대로의 철을 말하죠. 쇠를 말한다. 말로 치면 야생마 같은 개념으로서 이 경금이 용도, 쓰임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야지 된다. 즉 원재료인 철을 갖다가 녹이든지 아니면 뜨거운 열기를 가해서 빨갛게 달궈서 풀무질을 하고 해서 뭐 칼을 만든다거나 호미를 만든다거나, 이 우리나라 호미가 또 외국에서 엄청나게 인기, 저 아마존 같은 데서 없어서 못 판다고 하는, 이거 굉장히 외국 같은 데서 정원 같은 거 가꿀 때 텃밭 같은 거 가꿀 때는 큰 삽 같은 걸로 하기는 그렇죠. 근데 호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지만, 우리나라는 뭐 호미 요즘 잘 안 쓰죠. 외국에서는 요 호미 같은 거 굉장히 잘 쓴다고 하면, 이게 바로 경금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야지, 그냥 쇳덩이만 가지고 있으면 용도 없죠. 그걸 갖다가 칼, 호미, 여러 가지 기물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내일 공부하게 된 신금 같은 경우는 이미 기물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땅 속에서 예를 들어서 금광석을 캐내 가지고 그거를 불순물을 제거를 하고 해서 여러분들 결혼반지, 금반지, 금귀걸이, 황금두꺼비, 황금 열쇠를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금은 용도에 있어서 다시 불로서 다스릴 필요는 없겠고, 신금은 그 만들어진 보석을 갖다가 깨끗하게 세척만 하면 된다. 도세주만 하면 된다. 이때 필요한 것은 뭐다? 임수를 위주로 신금은 용신을 쓰는 것이고, 경금은 철을 갖다가 단련해서 물건, 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임수가 아니라 정화로서 단련해야 된다. 선생님, 병화는 안 됩니까? 병화는 경금을 단련할 수 없겠고요. 경금을 실질적으로 단련할 수 있는 것은 병화가 아니라 정화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정화를 쓸 때는 정화 혼자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바로 간목이 있어줘야 된다. 제가 정화 설명을 할 때 정화는 뭐와 같다? 등촉지화와 같고 인위적인 불과 같기 때문에, 저 등촉지화 또는 모닥불이라든가 이 불 가지고 경금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보다 연료가 충분히 있어줘야 되겠죠. 그 연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간목인 것이다. 그래서 경금이 정화를 쓸 때는 간목을 취용한다. 간목이 경금을 취용할 때는 정화를 취용한다. 정화가 있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정화가 간목을 쓸 때 너무 인성이 많게 되면 경금으로서 벽값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경금, 정화, 간목의 트리오적 서로 도와주는 그런 공존 효과 같은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경금이라고 하는 일가는 정화, 간목을 위주로 용신을 쓰되, 나머지 글자들은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면 쓰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쓴다. 예를 들면 경금이 수가 너무 많으면 무토로서 수를 제할 필요가 있겠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화가 너무 왕할 수도 있죠. 이때는 임수로서 화를 억제시켜 줄 수도 있다. 그는 상황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쓰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경금이라고 하는 일간의 특성을 봤을 때는 정화, 간목을 떠나서는 수용할 용신이 없다. 나머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원령의 특성에 따라서 쓸 수는 있겠다 정도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다 똑같은 말인 것이 월지의 지지를 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데, 월지가 중요한 이유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추동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추나추동 안에는, 계절 안에는 왕쇠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오행 중에서 어느 것이 왕하고 어느 것이 약하냐, 이걸 놓고 보는 것인데, 특정한 오행이 너무 왕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또 특정한 오행이 너무 약해서도 안 되고, 가장 좋은 것은 오행이 모두 있으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잘 갖추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더우냐 차가우냐를 놓고 보는 것입니다. 사주가 너무 뜨거워서 사하라 사막처럼 되면 그 또한 좋은 사주가 되지 못하고요. 또 반대로 남극 대륙이라든가
북극대륙, 북극해처럼 너무 추워서 처나가다 얼어도 좋은 사주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끔 물어보는데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입니까? 라고 봤을 때 중화를 이룬 사주를 좋은 사주라고 하는데, 이때 중화라고 하는 것은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룬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월령 자월이 되겠습니다. 자, 절기로는 대설과 동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자, 대설이 되면서부터 해월에서 자월로, 해월에서 자월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 크게 놓고 봤을 때 해자 축월이 있습니다. 어저께까지만 해도 저번까지만 해도 이제 해월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이 대설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자월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죠. 자, 해자 축월은 모두 계절이 동절, 겨울이죠. 그래서 해월은 초겨울이라고 해서 초동이라고도 하고, 지금 자월은 중동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동. 그래서 버금중자를 써서 음기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 바로 이 자월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축월은 모동이라고도 하고 개동이라고도 하고, 또는 늦을 만자를 써서 만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만동, 개동, 모동이라고 하는 것은 늦겨울이라고 하는 뜻인데, 중요한 거 공통점은 해자 주간은 모두 엄동설한, 엄동설한의 혹한의 그런 시절이라고 하는 것이고, 해자 축월의 사주를 보기 위해서는 그냥 한국의 따뜻한 겨울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남극 대륙처럼 혹한의 영하 40도, 영하 50도 더 떨어지게 되면 사람이 사람이 사는 최고 저점의 온도가 영하 72도에서도 사람이 사는 걸로 이렇게 유튜브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만큼 해월, 자월,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혹한의 한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반드시 윤하격이라고 하는 별격이 되지 않고서는, 윤하격이라고 하는 것은 자월, 해월의 사주 전체가 수로 이루어지게 되면 윤하격이라고 해서 별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후의 개념이 필요 없지만은 그렇지 않고 넷격으로 봤을 때 어떤 일간이든,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어떤 일간이든 해월, 자월, 축월, 특히나 지금은 자월, 음기가 가장 왕할 이 시절에 조우가 되지 않는다, 화가 사주에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10중8구 중화를 크게 이루지 못한 그런 사주, 한열의 중화가 이루지 못한 사주가 되기 때문에 매우 빈한한 사주,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해자 주간에 원국에서 화가 없을 때는 반드시 운이라도 목화운으로 행해서 따뜻한 온기를 맞아야지만 사람이 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자월 같은 경우는 수라고 하는 것이 제왕지가 된다. 수가 굉장히 왕성한, 아마 12개월 중에서 가장 왕성한 시점이고, 동지라고 하는 시점이 되게 되면 음이 가장 왕성한 시절이면서 동지가 되면서부터 일양이 이때 시상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동지세수설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쓰는 입춘세수설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한 해의 시작, 예를 들어서 지금이 개묘년이고 내년이 갑진년인데, 개묘년에서 갑진년으로 바뀌는 그 시점을 동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설이 있고요. 또는 입춘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학설이 있는데, 동지세수설을 채용한다라고 하는 이론은 왜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양의 시생이 바로 동지에 시생하기 때문에 동지를 기점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양이 시작하는 것은 계절, 봄이 목화가 양이고 금수가 음이기 때문에 목이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입춘부터 한 해가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입춘세수설이 됩니다. 하지만 통설적 견해는 동지세수설이 아니라 입춘세수설을 채용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자월은 수가 왕성한 그러한 시절이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필요한데, 이때 화는 병화를 얻는 것이 정화를 얻는 것보다 월등히 좋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조후가 되기 위해서는 간지로 화가 3점 있으면 좋다. 그래서 뭐 화가 3점 있으면 좋다고 하니까 뭐 전부 화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지로 인사가 있고 천간에 병화가 투출해도 되고, 지지로 사후가 있고 천간에 병화가 있어도 되고요. 뭐 아니면 정사가 있는데 천간에 또 병화가 있어도 그런 상관이 없습니다. 목이 있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지로 목화가 한 3점 정도 있게 되면은 해자 축월에 충분한 뭘 할 수 있다? 조후가 될 수 있다.
있다라고 하는 것 해서 중요한 것, 자월에 태어나는 사주는 화를 반드시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간경금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일까요? 자, 일간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면서 제가 완철금이라고 했죠? 그냥 완철금보다는 이제 무쇠라든가 강철, 원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무토라고 하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화로서 단련해야 경금으로서 용도 쓰임이 있다라고 했고, 그 경금을 단련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정화라야지만 경금을 단련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경금이 자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뜻은 경금 일간이 왕할까요, 약할까요? 자월은 수가 12달 중에서 가장 왕성한 그런 시점이면서 수는 제왕지가 돼서 무지무지왕한 반면에 경금, 신금이 자에 이르게 되면 포태법으로 보게 되면 여기가 사지가 되죠. 사지면 일간이 왕하다는 뜻이에요. 약하다는 뜻이에요. 매우 신약이라는 뜻이죠. 일간은 약한데 식상이 왕해서 약한 금의 기운을 설기태과하게 만들죠.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경금이 자월에 되면 금수진상관격이라고 해서 일간이 매우 약하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월의 경금은 물론 화도 필요하지만 일간 경금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약한 경금을 갖다가 생조 또는 방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금은 신유금 등에 있어서 신유금이 있어서 일간 경금을 방신해 주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 용도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화를 얻는 것이 중요한데 경금을 단련하는 것은 정화로서 단련하는 것이고, 또 예를 들면은 병화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게 되죠. 왜냐? 선생님, 화가 두 개가 필요할까요? 이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정화는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인 것이고요. 병화는 경금을 단련하지 못하지만은 자월에 추울 때 이 차가운 한기를 갖다가 조후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제철소지만 옛날에는 대장간이 있었죠. 대장간에서 호미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여러 가지 쇠붙이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들게 되는데, 그 쇠붙이가 경금인 것이고, 풀무질을 해서 불을 뜨겁게 만드는 것은 그 정화로서 그 안에다 경금을 갖다가 집어넣고 빨갛게 달군 다음에 망치로 두들겨 패서 칼을 만들게 되는데, 겨울에는 어떻게 됩니까? 겨울에는 추워요. 그래서 경금을 단련하는 것은 정화로 단련하지만 주변을, 작업장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별도로 병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경금이 자월에 태어나서 병정화를 보게 되면 이건 뭐가 됩니까? 그렇죠. 관살혼잡이 되는 것인데, 자월의 경금, 해월의 경금은 관살혼잡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오히려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자월의 정화, 병화가 약하기 때문에 간목으로서 병정화를 보좌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뭐예요? 일단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 정화가 1순위, 그 다음에 조후할 수 있는 병화가 2순위, 그 다음에 병정화를 보좌해 줄 수 있는 간목이 3순위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경금이 지지의 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제로 삼아야 됩니다. 경금이 만약에 왕할수록 큰 물건을 만드는 것이고요, 경금이 약할수록 작은 물건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일간은 경금일간이 되겠고요.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혹한의 엄동설한인 자월이 되겠습니다.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일간과 월령을 아는 것 중요하고요. 세 번째, 격국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니고요,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사주 8글자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역시나 격국을 볼 때도 일간과 월령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전체적인 틀을 놓고 보는 것인데, 자, 일간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금은 양금이 되는 것이고, 내일 공부하게 될 신금은 음금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자수는 몸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왜냐? 본기 개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라고 하는 것의 지장간을 보게 되면은 뭐가 두 가지가 있죠? 임수라고 하는 것, 개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 임수는
있긴 하지만 용신이라든가 격국을 지용할 때 임수는 불용 쓰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로지 자에서 쓸 수 있는 것은 개수밖에 없습니다. 자는 양이지만 그 본질은 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양용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대 음의 성립이 되죠. 그리고 금이라고 하는 것이, 금이 수를 생하죠. 금생수 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니 저거는 내가 생한다고 해서 아생자라고 하고요. 아생자는 육친으로 식상이라고 표현을 한다. 자, 식상은 다시 둘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식신과 상관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식신이라고 하는 것, 상관이라고 하는 것, 일간이 생하고 일간이 발설하고 일간이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던데,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음양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음대 음이 되거나 양대 양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식신이 되는 것이고, 상관은 오늘처럼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 음이 되거나 반대로 음대 양이 될 수도 있죠. 신금이 예를 들면 해수를 보게 되면 음대 양으로서 요거는 뭐가 된다? 상관이 된다. 그래서 경금이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상관격이 되는 것인데, 금은 자월은 수가 왕한 수왕절임에 반해서 금은 자월에 여기가 포태법으로 사지가 되죠. 일간 금은 약합니다. 그래서 금수 어떤 상관격 진상관 격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진자가 붙으면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해서 보다 일간의 기운을 많이 뺏어 간다라고 해서 설기태과 또는 설기과다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중요한 건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또 한 가지 자월이라고 해서 수왕절이면서 엄동설한이죠. 자, 사주라고 하는 것 왕쇠와 한열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자월의 경금 왕세도 조금 깨져 있고요. 한열도 너무 추운 쪽으로 편중되어 있으니 조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간 경금을 좀 생왕하게 만들어야 되고, 또 한 가지 일간 경금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또 화를 얻어서 단련도 해야 된다. 야, 이거 자월의 경금은 갖출 것이 많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일단 춥습니다. 병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는 아니지만은 자월의 금 한순행이라고 하죠. 금도 차갑고 물도 차가운 그러한 구조가 되는 것이니 양화인 병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조후한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 겨울에 밖에 나가면 이제 우리 시험으로 노가다라고 하죠. 노가다. 건설 현장 이렇게 해서 저도 뭐 노가다 가끔 뛰어보겠는데, 겨울에 가면 일단 드럼통에다 불부터 핍니다. 사람이 웅크려 든 상태에서 무거운 걸 들거나 또는 갑자기 좀 큰일, 센 어떤 뭐 힘을 쓰는 걸 할 때 몸이 얼어 있으면 다치거든요. 그래서 불을 피워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주변 공기를 따뜻하게 해서 해야지만 사람이 다치지 않는 겁니다. 자월의 경금도 뭐가 됐건 간에 일단 화를 얻어서 조후 따뜻하게 해줘야 되죠. 이때 따뜻하게 하는 불은 어떤 불, 양화인 병화를 얻는 것이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경금은 단련해야지만 경금으로서의 가치 쓰임이 있게 된다. 그래서 정화를 별도로 얻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관살혼잡 아닙니까? 관살혼잡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신다면 당연히 관살혼잡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 용도 쓰임이 다릅니다. 얘는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 그 다음에 병화는 조후하는 용도로 이렇게 쓰는 것이니, 자월의 경금, 축월의 경금, 그 다음에 해월의 경금은 관살혼잡이 돼도 이거는 나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자월의 병정화가 약하니까 별도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목생화에서 병정화를 좀 왕하게 만들어줘야지 병화로서 조우하고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할 수 있다. 그리고 경금 자체가 약하니까 지지로 신유금이라든가 또는 지지로 하다못해 뭐라도 있으면 좋다, 축토라도 있어서 경금이 뿌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일간 경금이 튼튼해야지 큰 물건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유금이라든가 하다못해 축토 같은 거, 사화도 물론 경금이 장세처가 되니 통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자들이 있어서 일간 경금이 통근하는 것이 필요한데, 선생님 그러면 무기토도 있고요, 지지로 신술 축, 미, 토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아까 지금 축토는 말씀드렸지만은 진술, 미 같은 경우에는 경금이 생하기는 하지만은
토로서 생할 때는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토다 매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경우는 신약한 경우에 그냥 같은 비경겁제로서 돕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축토는 경금 자체가 통근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술토 같은 경우에는 통근은 가능하지만 술토는 어떤 토입니까? 건토가 되기 때문에 생금 불능하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안 했던 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연간을 먼저 보게 되면 개수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죠. 자, 자중에 있는 본기 개수가 투출되어 있으니 원안적인 금수진 상관격에 설기 과다한 사주, 과다한 사주에다가 조가 어떻게 매연 매우 한습해져 있다. 자월에 겨울에 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뜻은 물이 많아지는 것도 해당이 될 수 있겠지만은 보다 한기가 더욱더 기온이 영하 10도에서 20도, 30도 밑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연지의 정제인 묘를 보고 월간에 간목이 투출되어 있죠. 수가 목을 생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물론 상관생재의 구조로도 볼 수 있지만, 아무리 상관생재가 된다 하더라도 일간이 신약하면 식상재성을 모두 감당할 수 없겠고, 역시나 화가 없으니까 금도 차가고 수도 차가운 금한순행에다가 나무도 얼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자, 일지술토를 봤습니다. 경술일주인데 그래도 요거 좀 좋게 봐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일단 술은 경금이 매우 약하지만은 통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술중 신금이 있기 때문에 이건 통근이 가능하고요. 술중 정화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따뜻한 온기가 진토에 비하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겨울이기 때문에 그래도 술토 있는 것이 조금은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술토가 지금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용신으로 작용하는 글자, 일간이 통근할 수 있고, 술중 정화로서 아주 미약하지만 조우도 할 수 있는 글자이지만 이거 가지고 미흡합니다. 그래서 생시에서 경금이 통근할 수 있는 글자를 얻거나 차라리 조후할 수 있는 그런 글자를 얻는 것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자시를 보도록 하죠. 자, 병자시가 되게 되면 다시 자수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자수 2개에다 개수 투출되어 있으니 한기가 뭐 가중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 병화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고요. 자, 이 경금도 술에 통근할 수가 있겠고, 병화도 술중 정화에 통근할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술토라고 하는 것은, 술은 뭐다? 술토는 이거 화토까지는 아니고요. 화의 고지, 화의 묘지라고 봐서 이게 병화가 여기 임묘에서 병화가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병화가 술에 통근해서 뿌리를 얻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이거 만약에 진토였다라고 하면 그러면 뿌리를 얻었으니까 그러면 자진 합해서 수가 다 없어지나? 그런 건 아니란 얘기죠. 자진 합수해서 오히려 수가 더 왕해지는 겁니다. 역시나 술토가 있다고 해서 병화가 술에 들어가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일단 경금도 통근할 수 있는 글자, 병화도 통근할 수 있는 글자, 간목의 병화를 생주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 병화가 따뜻하게 물도 녹여주고, 그 다음에 금도 따뜻하게 해주고, 그러므로 있어 간목도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다. 단 이것이 이제 화운 갔을 때, 예를 들면 무오정사 대운 갔을 때, 기사 경우 이렇게 갔을 때 이 병화 7살이 오히려 너무 병화가 왕해지게 되면 경금을 갖다가 이렇게 극할 수는 있습니다. 그 대운 때는. 근데 이제 그때 대운을 살펴볼 필요는 있겠지만은 수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때는 그 대운 중에 정사대운, 무오대운 또는 뭐 경호신사대운 중에 뭘 봐야 된다? 세운의 작용을 잘 봐서 이때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겠지만, 병화를 얻은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 조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병술시 같은 경우에는 같은 병화가 투출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자, 경술의 자수 뿌리를 둔 계속 투출을 하게 되잖아요. 이거 의외로 그럼 수가 약해지는 거예요. 여자로 태어났을 때 병인대운부터, 남자로 태어났을 때는 뭐 임술대운 좀 넘어간다 하더라도 기미대운부터 이거 수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이 병화가 경금을 요 대운 때는 그러면
아주 안 좋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병술시하고 병자시하고 어떤 게 더 좋습니까? 저는 병술보다는 병자시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는 더 낫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청축시가 되게 되면은 축술형이라고 봐서 안 좋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술도 경금이 통근할 수가 있는 것이고 축도 경금이 통근할 수 있고 얘는 건드려서 생은 못하지만 축도는 습토이기 때문에 경금을 이렇게 생할 수 있죠. 자, 개수가 정화로 이렇게 극하려고 할 때 간목이 있으니까 수생목, 목생화 할 수 있고 정화는 경금을 단련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구조 자체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정화도 얻었고 정화를 생쥐어주는 간목도 얻었고 상관이 있다 하더라도 요 간목이 있다라고 하면 정화를 이렇게 보호해 줄 수 있겠다. 단 대운이라든가 세운 같은 때 간목을 갖다 극해 버리게 되면 이때는 상관 경관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사람이 이제 재능도 있고 뭐 술토 축도 토가 있으니까 사람도 어질고 정화가 있으니까 뭐 성격이 어떻게 반듯반듯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사람이 확 돌변해서 자기가 법을 어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예를 들면 예전에는 운전 잘했는데 갑자기 뭐에 귀신이 썼는지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를 어긴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죠. 공직 잘 다니는데 자칫 잘못해서 공무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때는 정화를 보호해 주는 그런 글자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무인시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요거는 원국에서 사주만 놓고 봤을 때 원국에서 보면 그냥 나름대로 괜찮아 보일 수 있겠지만 역시나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요거는 경금을 토다 매금하게 됩니다. 다행히 간목이 재성이 있어서 무토를 제하죠. 이것이보다 제극인이 되죠. 제극인이 되는데 이거는 탐제파인이 아니라 용제파인으로 이렇게 볼 수 있으나 간목이 무토를 제해 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거 의외로 수기가 부족한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는 목화운보다는 어떤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제가 좀 더 나아 보이는데 그렇게 좋은 생신은 아닌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신사시 같은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신사시가 되게 되면 여러분 의외로 사화지만 경금이 사를 보게 되면 신금이 사를 보게 되면 장생초이기 때문에 통근할 수 있습니다. 단 이렇게 되게 되면은 뭐 금수운 때는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 이게 목화운 갔을 때 화가 세력을 얻게 되면은 제 아무리 사가 경금의 장생처라 하더라도 수기가 부족하고 화가 왕해지게 되면 오히려 경금이 피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임오시 같은 경우에도 그런 옷을 합의되죠. 자에 불든 인계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화가 그렇게 왕하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화운 때는 제가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갑신시 같은 경우는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정화가 없습니다. 술중 정화가 미약하긴 하더라도 제가 사주 볼 때 두 가지 말씀드렸죠. 왕쇠와 한열이라고 했죠. 근데 요거 신금을 얻게 되면 경금 자체가 뿌리를 둘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술중 정화가 약하다 하더라도 뭐 목화운 만나게 되면 이 화는 갖다 쓸 수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일간의 뿌리를 얻는 것도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병자시는 조후를 봐서 제가 병자시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갑신시는 일간 경금이 뿌리를 얻었기 때문에 화운만 만난다라고 하면 이 사주 국세는 나쁘지 않다. 그래서 원국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차에 걸쳐서 말씀드렸듯이 대운을 같이 보면서 사주는 판단해야 된다. 원국이 좋을 수도 있고 원국이 나쁠 수도 있지만은 이 원국이 좋은데 대운이 나쁘다? 그러면 그 원국은 결코 좋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고 원국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대운이 좋게 흘러가면 그 사주는 오히려 좋은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원국만 봐서는 되고 대운을 같이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